전압을 바꾸는 걸 트랜스포머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어댑터라는 게 이 안으로 여기로 들어가는 전압이 220V죠.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충전기는 220V가 들어가서 뭐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V가 나와요. 일로. AC 220V가 들어가서 DC 5V가 나오죠. 자, 여기서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앞에서 했던 렉티파이어고 220을 5로 다운시켜 준 거 요게 지금 이거 트랜스포머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댑터라고 불리는 요 물건이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일반인들이 그런 용어를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이걸 어디다 갖다 꽂아서 붙이니까 어댑터라고 부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충전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죠, 일반인들한테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 분야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댑터다, 뭐 컨버터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곤란하죠. 정확한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정확한 제 명칭으로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막 듣도 보도 못한 슬랭을 쓴다든지 뭐 일본말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거기에 물들어서 똑같이 쫓아가면 안 되겠죠. 본인들은 정확한 명칭, 그 의미를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트랜스포머는 전압을 내리는 트랜스포머도 있고 거꾸로 올리는 트랜스포머도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빛 센서랑 동작 감지 센서 두 개가 들어있어서, 빛 센서가 있으면, 즉 낮에 화날 때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도 불이 안 켜지고 밤에만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그게. 그래서 이 기능을 끄느냐 켜느냐에 따라 밤낮 없이 계속 작동할 수도 있고 밤에만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스위치가 그 센서 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서 등에 그 스위치가 있다라는 뜻은 이 센서가 있다라는 뜻이고, 실제로 이 센서 등을 제가 개조해서 직부등이라고 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서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그런 작업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다 사진 찍어갖고 다 올려놓은 자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일 좋은 거는 제대로 공부해서 각자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만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본인이 다 부품 뒤져서 이게 맞는지 없는지 이런 공부도 다 하셔야 돼. 전 그걸 원하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면 일괄 구매해서 하면 빠르고 편하긴 하죠. 이런 뭐 그럴 거면 무슨 스위치로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걸 하느냐. 스위치는 스위치 하나의 회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지만 스위치 하나로 여러 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얘가 있고, 스위치 전류와 릴레이 전류가 다를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원격 제어가 된다는 거. 이게 큰 이점이죠. 자, 비근한 예로 자동차에 그 작은 스위치 하나에 뭐 예를 들면 100개다. 100개의 램프를 다 연결을 하려면 이 스위치가 감당을 못해요. 전류의 양을. 그럼 그걸 감당하려면 스위치 사이즈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는 작게 만들어서 운전석에다 배치를 하고, 그 스위치가 램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는 릴레이를 제어하게 해줘요. 릴레이는 사이즈가 좀 크겠죠. 대신 그 릴레이는 엔진룸에 있어요. 그럼 스위치가 릴레이를 제어하고 그 릴레이가 좀 큰 릴레이가 그 많은 램프들을 다 제어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그 스위치도 커지고 스위치로 오는 배송도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항공기 계기판 안에 굉장히 굵은 전선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럼 굵은 전선이 항공기 계기판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 전선으로 흐르는 전류 양에 비례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 자기장을 이용한 게 이 릴레이라고 했는데, 이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장으로 인해서 위해 요소가 돼버려요.
무얼 정비를 할지 어떤 기계 분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단순한 기계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기계까지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들던 이 릴레이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면 나중에 기계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을 할 때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릴레이의 전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 즉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붙어있는 컨택으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그 접점을 NC, Normal Close, 전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를 Normal이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붙어있는 접점을 NC라고 불러요. 그게 그 다음 이제 6페이지에 표 3번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Normal Close, Normal Open.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릴레이를, 고가의 릴레이를 주진 않겠죠. 이걸 줘요. 이걸 주고 조립해!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는데, 지금 이 릴레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서 여기다 조립을 해요? 안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회로도 다 그려주고, 족보 그려주고, 외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고, 릴레이의 릴자도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업용 릴레이를 그러면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쭉 찾는 이 방법을 지금 여기다 4번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나중에 제가 이제 요 다음 강의에 보면 멀티미터 강의, 다음 주에 멀티미터 강의를 할 텐데, 멀티미터 강의 할 때 요걸 설명을 간단히 그때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아직 넘기지 마시고, 왜냐면 넘기면 문제와 정답이 있어요. 아직 넘기지 말고, 딱 넘기는 순간 그림 2개가 나오는데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좀 파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봤다 손 쳐도 가려요. 보지 말고, 지금 이게 만약에 실제로 원래는 이 강의를 출력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출력을 하면 제가 이렇게 가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 스위치를 눌렀을 때 램프가 꺼지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앞에서 배웠던 릴레이를 집어넣어서. 이해가 돼요? 문제가 뭔지? 이렇게. 이게 과제이기도 해요. 다음 주까지 해갖고 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된 회로 하나만 저한테 보여주시면 안 되고, 최종적으로 눌렀을 때 꺼지는 회로까지 배워가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정답이니까 이걸 보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앞에서 릴레이, 그 3-1번 그림에 있는 릴레이 기호 있죠? 이 기호를 회로에다 집어넣어서 스위치와 램프를 배치한 다음에 회로를 직접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릴레이가 작동하고 그 릴레이가 램프를 끄도록 그렇게 회로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회로예요. 근데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해. 자꾸 정답을 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막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스스로 각자를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로 정답을 보지 말고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이 릴레이를 이용해서 이 램프를 끄게 만들겠다. 그런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자꾸 그려보고, 그리는 과정, 실수를 뭘 해서 내가 또 수정했고 이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제출해 주세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제가 봐야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를 제가 알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보강을 다음 시간에 해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지금 정답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릴레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려보세요. 이건 어디 가서 뒤져도 뭐 검색을 해도 이 정답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절대 뭐 찾으려고 헛고생하지 마시고 릴레이를 계속 공부하셔요. 릴레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컨펌할 때 이 톡방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맞았다 틀렸다만 답을 드릴게요.
그럼 틀렸다 그러면 다시 그리고, 틀렸으면 다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될 때까지 그 그리는 과정을 다 모아서 절 주셔야 돼요. 릴레이에다가 전선을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손을 써서 전선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처럼 그냥 소프트웨어로 제어만 해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손을 써서 만들어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는 큽니다. 이거. 난 이렇게 아까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만들 회로도를 저한테 컨펌을 받고 그 회로에 저는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부품까지 다 확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귀찮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죠. 제가 편하려면 그냥 쑥 한 번에 사갖고 자 해! 이러면 제일 좋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씩 좀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귀찮더라도 또 이렇게 볼 테니까 재밌게 확인을 하고 컨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다 동의하시죠?